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중수교 30주년 때 그 책에 썼던 제한조선조 30년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 2달 동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원고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 조선족 사회 내에서도 그럼 우리 조선족이 누구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 계속 그런 논의들이 많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라든가 특히 젊은 층들을 보면은 이 조선족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에 조선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 연변이라든가 조선족 동포들이 사는 그 마을, 뭐 대림동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찍으면은 많이 봐요. 몇몇 명씩 10만 명 넘게 막 이렇게 봐. 막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주사라든가 이들에 대한 내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호기심과 어떤 또 정확하지 못한 그런 정보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좀 바르게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콘텐츠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는 한중수교 30년 동안 쭉 그 한중수교 이후서부터 30년 동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기록했던 글도 있고 한국의 언론에 나온 거, 그다음에 그때 동포사회의 변화상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이렇게 나눠서 한 20편 정도를 나눠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어느 조선족이 쓴 그 장문의 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보니까 저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예, 이제 혹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그 제일동포 사회에서도 누가 봤나 봐. 그 유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보고 싶대. 왜냐면 제일동포 중에서도 한국 국적자이지만은 제일동포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한국 민단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 오면은 또 외국인이야. 그러면 한국에 와서 군대도 가 한국 군대. 그러면 군대 전역하고 나면 또 외국인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대로 가다가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족과 이거를 그 아픔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족 어느 조선족 유학생이 쓴 글은 또 저는 다른 시각에서도 그렇게 썼겠지만은 한번 그 글을 좀 보여달래. 우리도 정말 그게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지금 우리 보건대는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되니까 여기 와서 대접 받는 건 하지만 그게 아니래. 여기 있는 한국에 있고 나가도 못 본 여기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있는 이를테면 김대중 자식들이나 그런 미국에 가 있는 분들도 한국 사람들께서 다 배척받아. 미국에 가 있다고. 중국 조선족만 이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중국 조선족 상대라서 많이 저기 폄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 당하는 거 아니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러시아인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었지. 아이 여기 보니까 한국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나가 못 보니까 미국이나 저쪽이 브라질이나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본토에 있는 한국 사람들께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동포사회에 저변적으로 뭔가 이 한국 사회에 또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게 물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뭔가 있지만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잘 풀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잘못 풀으면은 사실 2000년도 초중반에 반항 감정이 아주 심했었거든. 그 합법화 조치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 편을 들겠다. 남한에다 핵폭탄 터뜨리고 싶다. 막 이렇게 낙서까지 출입국 보호소에다 낙서까지 해놓고 출국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도 많이 갖고 있고 정말 그 체류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한국이나 동포 사회와 이 또 위에
정치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또 그게 한중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막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 때 그 한복 입고 나온 것 같고, 그거, 그걸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아니, 조선족으로서 그렇게 나온 거를 이해할 만한데, 그냥 한국에서는 문화를 빼앗겠다는 생각으로만 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만든 게가 교수란 말이야. 그거도 예. 대학교 교수님인데 예. 한복 입고서 나왔다. 그다음에 아가 그랬거든. 아니 왜 저기서 한복이 나와야 할까? 그게 중국이 우리 한복을 중국 사람들이 도둑질해 간 게다. 아 이게 다른 민족이 다 와서 춤추고 같이 하고 장족이 몽고족이 하는데 그러면 우린 그냥 무슨 거 입고 가 아이나가 그러면 말아야 되는가? 올라갔으면 캣불도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 교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논평을 하면서, 조선족 동포를 동포로 인정을 할 때는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동포를 그냥 동포로 우리 같은 민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문화를 뭐 중국으로 뺏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같은 민족이야. 그러면 여기 미국 문화 따로 있고 영국 문화 따로 있고 그래요? 다 자기들 앵글로 세슨존 민족이지, 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문화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너무 국적 같고 그런 거를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들이 유발되고 이렇게 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선족 동포의 어떤 30년사를 얘기를 나누면서 조선족 동포를 다르게 정말 그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절대 묻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가 중국 조선족입니다. 언어, 문자, 풍속, 가면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한국의 진짜 지성인들은 가보고 나면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그 어디면나 다 없어지는데 유독 가장 깨끗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게가 중국 조선족이라. 이런 식으로 이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욕지거리 하고 도둑질해 갔다 가고. 아이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옷 입고 나가고 우리 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신뢰한 내가 무슨 게 있는가 하면 아리랑을 한국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거든. 팔도 아리랑이 어디면나 다 있었는데 충청도 아리랑이 없었단 말이야. 이 충청도 아리랑은 어디에 가서 기는가 하면 도망강변에 있는 뭐인가 하면 거기 저쪽에 거기에서 량수라는 그곳이 있거든. 그게 충청도 마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망간이 와 보고서리 그 다음에는 대량적으로 한국 분들이 가서 충청도 아리랑을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팔도 아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헌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조선족 사회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해서 새로운 뭔가 한국 사회의 관심도를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좀 알아주세요. 우리 좀 알아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다. 네, 자꾸 바로 알게끔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20회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목요일 날 독자 모임 때는 한 2달 동안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내가 앞서 이제 방송했던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그걸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패널로 좀 초청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심도 있게 조선족 사회에 대한 이해를 그냥 겉만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거를 해서 그 주제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족 동포 사회 내에는 사실 지금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도 이 정체성 고민이 심해요.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또 한국에서 태어났냐, 중국에서 태어났냐, 또 그러니까 신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난 일본에 갔었던데. 예. 일본에 가서도 조선족이라는 거 한국말 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 한국말 하면 오히려 낫지만은 우리말 하게 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중국 조선족이 뭐 영적이 내리시 온다고.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지 떳떳하고. 그러니까 내가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레벨이 올라갔다 그럴까요?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당하게 조선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 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나서지 않거든. 그러니까 결집이 안 생기죠. 다 그냥 그 사회 속에
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래서, 물론 그게 뭐 현실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아져. 근데 이게 보니까 고려인 동포들은 아주 떳떳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고려인 동포들은.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과 이런 거를 한국 사회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 그래요. 이게 일반 조선족 대중들은 사실 그 포럼령을 잘 그러니까 관심이 그리 없어요. 이게 딸로 논다고요, 이게. 근데 이제 말했던 중에 난 이제 그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사실은 원래 다 이 닭대가리다 하려고 하죠, 조선족 이 문화 자체가. 속꼬리는 안 하려 그래요. 예. 닝조 지토 부조니오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창의성도 있고 독립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직업이나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나 뭐 어떤 재정적인 그 수준이나 관계없이 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감동할 수 있는 그 점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사실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라는 그 국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에 거슬리는 거는 편을 갈라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편을 갈라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지, 그 진보와 보수의 그 발전 그거는 똑같거든. 이거는 동포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 그 중국의 조선족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 발전되게 봐야 되는데 편을 갈라 보면 그 아까 우리 김영필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언론 매체들이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과 조선족을 편을 갈라 보면 재외동포와 편을 갈라 이상하게 우리 언론인들이라든가 독자들이 내 눈으로 그런 거 편 가르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 그런 해안을 조금씩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독자 모임도 하고 거기에 대응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장결 그 교수님이 그 논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한복이나 아리랑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 그 조선족과 한민족 간의 한국인 간의 편을 갈라놓는 거거든. 사실은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설득하고 조금 더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좀 기술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책이 시기별로 본 대한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와 또 분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서론 부분을 썼어요. 한중수교 30주년에서. 그래서 이 한중수교와 20년 전의 모습하고 2022년, 30년 전의 모습이 어떠냐. 이게 많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 분명히 새롭게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변화상에 달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제는 강조해서 얘기했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내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이제는 사전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 동포 사회를 각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 정부별로 나눠서 이 초창기, 성장기 또 이렇게 하고 현재 뭐 도약기 이렇게 해서 좀 네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저는 사전에 일주일에 한 목요일 때 모임하기 전에 사전에 한 2편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를 좀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사이 내로 이렇게 짝짝 잘라서. 그러면 이제 목요일은 그때 방송 나갔던 거를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토론회를 갖는 거지. 네, 토론회를 미리
미리 이제 그 방송을 보고 토론회를 갖는 거죠. 책은 여기는 있어. 제가 지금 네이버에다가, 아니, 다음 밴드에다가 그 본문을 올려놨어요. 예, 그 원고는 올려놨는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그 순서대로 하지만은 나눠서 하면서 이제 심도 있게, 그 다음에 현재 상황하고 비춰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나간다 이거죠. 정말 조선동포 사회를, 쉽게, 예? 또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게, 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뭐 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2달 동안 그거를 열심히 해보고, 예? 사람들. 예, 예. 특히 우리 한국의 보수가 참 이상한 생각에 보수가 더 민족적이어야 되고, 동포애가 있어야 되고, 보수가 오히려 더 이 끌어안는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한국의 보수가 더 반동포 반민족적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조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냥 그런 사고 방식을 좀 바꿔줘야 돼. 보수라는 게 무슬림과 뭐 우리 민족이 전통하고 역사하고 그거 지키는 끼라고 해서 보수고, 그 다음에는 진보라는 것이에요. 그 남이 아예 하는 거 갑자기 서서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걸 창조해 이래서 진보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인데, 그리고 둘을 봉합하게 되면 싸움이 있고 노선과 갈등이 있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뭐 저기 사회를 지키고 이런 의미거든. 근데 이건 그게 게 아니라 재정시 없이 죽일래게 싸움지거라 하면서 그래도 그 저기 리익하고 그 당연히 그거 가지고 모순과 갈등을 조장하고. 네. 어쨌든 참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청자 모임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뭐 준비도 그렇고 뭐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시청자 모임인데 뭐냐, 뭐 동포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다는데 뭐냐, 아직 이렇게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인내를 갖고 2달 동안 그 방향 견지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실전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패널로 오신 분들 잠깐 소견 듣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철. 예, 소견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튜브 방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그 합의를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한중 수교 30년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공부도 하고 또 관계자들 의견 듣고 하면 좀 우리가 그 정확하게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기 괜찮아요. 오늘도 토론도 잘 됐고 앞으로도 좀 더 활력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뭐 집중적으로 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이야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동포세계 그 구독자 모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목요일마다 보고 싶은 방송으로 되게끔 아무튼 재미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개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잘 되는 게, 이제는 뭐 옛날에 뭐 20, 30개 있었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남은 거 잘 좀 키워서, 우리 잘 키워야 우리도 덕을 보니까. 예. 예,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저도 한마디 합시다. 이제 그 토론 문제는 한국이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나는 그래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중국의 당태종 이세민이가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았고, 고구려까지 다 없애고, 또 그 후에 무슨 거란족이고 뭐이고 하고, 또 일본 놈은 침략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나라가 다 뺏겨도 다시 샀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팀이다.